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너지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IT 뉴스 들어갔더니 한화에 관련된 기사가 있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카이 항공우주 연구소인가요? 연구원인가요? 지분을 인수했다는 뉴스였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카이 지분 4.99% 확보. 한국형 로키드 마틴 구상 가속. 그런데 스페이스X로 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죠. 자, 제가 봤던 기사가 없네요. 잠시만요. 서울경제, 세계일보 딜사이트, 서울경제. 자, 경향신문, 연합뉴스, 스페이스X, 동행미디어 시대 뉴스 기사 보겠습니다. 한화 7년 만에 카이 지분 매입, 한국형 스페이스X 노릴까. 카이 지분을 예전에 매입을 했던 전력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7년 만에 다시 재매입을 했다는 기사죠. 한화 시스템 카이 지분 0.58% 취득, 민영화 포석 평가. 국가 주도로 이끌어가던 회사죠. 카이는 현재도 그렇고요. 한화 시스템에서도 0.58%,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4.99% 확보했으니까 5% 이상을 하나그룹에서 매입을 한 거죠.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하나그룹 대표님 그리고 직원분들의 파이팅 넘치는 사진이죠. 하나그룹이 카이 지분을 7년 만에 재매입하면서 우주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카이를 인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승현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제주에 우주센터가 있나 봅니다. 현재 한국에도 스페이스X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기업들, 전남 어디였나요? 영광이었나요? 어디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그런 곳에도 우주기업들이 많이 신설되고 있고 투자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도 이렇게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제주 우주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그룹이 한국 우주산업이었군요. 카이 지분을 7년 만에 재매입하면서 향후 카이를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대표적인 어떤 항공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보라매, 현재 KF-21, 그리고 TA-50인가요? T-50인가요? TA-50일 거예요. 네. 고등 훈련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체 기술 확보를 하고 세계에 기술을 수출하고 기체를 수출하고, 그리고 해외 현지에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들을 맺어옴으로써 지금까지 많이 성장을 한 그런 회사죠. 기술 집약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카이를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일단 5%, 4.99% 플러스 하나 시스템을 통해서 0.58% 취득을 했죠. 삼성전자 일가가 아주 소수의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경영을 하고 있듯이 5.XX% 4.99% 플러스 0.58% 하면은 5.57%를 이렇게 취득을 한 거면 꽤
지분을 많이 인수한 거죠. 그래서 그룹 전체를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뭐 50% 이상, 50.00001%, 50.1% 혹은 뭐 70%가 될 수도 있고 99%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인수합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이 전체를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본격화한 가운데 발사체부터 위성, 통신, 탐사에 이르는 우주 밸류체인을 구축한 한화가 카이의 위성 체계 종합 기술까지 확보할 경우 한국형 스페이스X로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간 주도 우주 시대가 요즘의 핵심이죠. 스페이스X의 상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때까지는 국가 주도로 뭐 나로호가 발사되고 위성이 실어서 발사가 되고 하다가 점점 요즘 판도를 보시면 한국에서 만든 자체 기술을 탑재한 어떤 위성, 인공위성이 스페이스X 팰컨 9에 실려가지고 발사가 되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프, 반 국가 주도의 어떤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이죠. 그런 것들을 주도하는 게 스페이스X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아마존 기업의 CEO 제프 베조스 대표님이 만드신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도 스페이스X 못지않게 많은 발사를 함으로써 민간 우주 시대로 가는 어떤 막을 열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발사체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로켓이죠. 로켓부터 위성 통신 탐사. 위성이라고 하면은 뭐 큐브 위성도 있고 민간 위성 그리고 군사 위성 이런 것들이 있고 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거 스타링크가 있죠. 스페이스X에서 쏘아 올린 로켓에 실려가지고 위성들이 촘촘하게 지구 궤도를 감싸면서 인터넷을 제공하고 통신망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탐사 같은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주 기업들이 뭐 로버라든지 우주 탐사에 필요한 어떤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바퀴가 달렸다든가 다리가 달렸다든가 로보틱스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탐사 로봇들 그런 로봇들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주 밸류 체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밸류 체인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사업을 꿈꾸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영위하고 있는 한화가 카이의 위성 체계 종합 기술까지 확보할 경우 카이 같은 경우에는 위성 기술이 국산 자체 기술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죠. 아주 독보적인 기술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윈윈 전략이죠. 한화랑 카이의 위성 체계 종합 기술. 한화 같은 경우에는 부품 회사고 카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가 생길 경우에 한화와 카이의 합작이 어떤 한국의 스페이스X까지 그런 명칭까지 얻을 수 있는 정도로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1월 카이 보통주 56만 6,635주를 598억 6,700만 원에 매입했다. 전자공시 사트죠. 금융감독원에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공시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올라와 있는 게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하나시스템이 작년 11월에 카이 보통주를 우선주가 아니고 보통주를 56만 6,635주를 598억 약 600억 원에 매입을 했다는 거죠. 카이 전체 주식의 0.58% 규모다. 그러면은 뭐 0.58 곱하기 한 200 하면은 100%죠? 200이 좀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56만 곱하기 뭐 한 180 하면은 한 2,700만 주가 있는 건가요? 2억 7천만 주인가요? 카이의 전체 주식은 저기 주식 거래 사이트나 사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0.58% 규모의 전체 주식의 0.58% 규모를 하나 시스템이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카이의 지분을 통상 지분율 5% 미만은 주식 대량 보유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 13일 사업 보고서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이거는 저도 몰랐던 건데 지분율 5% 미만의 주식 대량 보유 공시. 5% 미만은 대량 보유 공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장사의 지분 5% 미만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식 대량 보유자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나 봅니다. 하나그룹 계열사가 카이 지분을 보유한 것은 2018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 지분 5.99%를 전량 매각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2018년이니까 6년 전에 아니죠. 8년 전에 5.99%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그룹 계열사가 카이 지분을 매각을 했다가 지금 7년 만에 다시 재매입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카이의 지분이 재매입이 됐는데 마침 또 제 관심 종목에 한국 항공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봉으로 보면은 2018년에 뭐 만원대, 만원 중반대 2만원 이 정도 했던 아니죠. 3만원대 뭐 2만원 후반대에서 3만원대 했던 게 지금 19만원이 넘었고 21만 5,500원을 찍고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거의 뭐 6배, 7배가 오른 가격으로 하나가 재매입을 한 거죠. 하나와 카이는 KF-21 개발 사업 등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오는 한편 초소형 위성 체계 등 우주 사업에서는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KF-21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투기죠. 보라매를 공동 개발을 했나 봅니다.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는 걸 보니까 KF-21 하면은 아주 화가 날 수도 있고 좀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뉴스가 있죠.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분담해야 되는 공동 분담금을 인도네시아에서 지불하지 못해서 뭐 배신을 했다, 통수를 쳤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옛날에. 그래서 뭐 지금은 최선의 어떤 선에서 48대 중 16대를 우선 구매한다는 어떤 매듭을 지음으로써 둥글게 마무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카이가 많이 힘들었던 그런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라매 개발,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는 협력 관계를 이어왔는데 초소형 위성 체계 등 우주 사업에서는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카이가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이기 때문에 항공, 뭐 전투기, 헬리콥터뿐만이 아니라 우주가 먼저 나왔죠. 항공 우주 산업인데 결국에는 우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위성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을 이어왔고 독자적인 기술 확보들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번 카이 지분 취득 그리고 카이 전체 인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제기는
위성 기술에 있어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한편에 기술 확보를 위한 어떤 전략적 M&A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카이 지분 취득은 항공우주 방산 분야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이 지분은 이번에 4.99% 취득한 것이 항공우주 방산 분야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죠. 일단 뭐 한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애국 성격이 강한 기업들이죠. 그리고 방산을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보안에 최적화돼 있고 어떤 최고 등급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들이고 그런 회사들끼리 이렇게 방산 분야, 항공우주 보안이 극도로 요구되는 그런 사업들이죠. 이런 것에 있어서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한화그룹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화가 카이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우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본다. 항공은 이때까지 협력관계 KF-21 보라매 사업을 통해서 협력관계를 이어왔지만 우주사업, 특히 아까 말했죠. 초소형 위성 분야에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카이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에 소량이라고 하면 뭐 숫자로만 보면 소량이지만 대량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카이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수조 원일 텐데 시가총액이 18조 원입니다. 18만 6,372억 원이니까 18조 원이죠. 18조 원짜리 회사의 5%를 거의 인수를 했으니까 일단 이만큼 인수를 해보고 어떤 시너지가 나온다. 하나그룹과 카이의 양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지분을 추가로 확보를 한다던가 아예 대량으로 지분을 인수를 해서 매입을 해서 인수 합병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저희가 작은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2021년 우주사업 통합 브랜드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시키며 우주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낙점했다. 이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한화 시스템 제주우주센터 설립 등을 통해 민간 우주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화라는 회사는 화약, 옛날에 한국 화약으로 시작했죠. 다이너마이트, 노벨 물리학상, 노벨 문학상의 노벨이라는 분이 옛날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함으로써 인류의 수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었죠. 건설이라든지 어떤 광산에서의 채굴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원 개발, 건축, 건설 이런 곳에 정말 다이너마이트가 없었으면은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도 있죠. 다이너마이트가 없었다면 지금의 어떤 도시들, 지금의 어떤 국가 인프라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한화 같은 경우도 한국 화약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도 그렇고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우주 산업으로 결국 뻗어나가고 있는데 한화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시듯이 한화 시스템 제주 우주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이렇게 카이와의 항공 우주, 특히 우주에 관련된 어떤 사업 논의까지 하고 경쟁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컸기 때문이죠. 자, 한화 시스템은 지금 미국 이란 전쟁에 있어서 천궁2라는 이 요격 미사일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엄청난 요격률을 증명하면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죠.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천궁2 다기능 레이더, 결국에는 레이더로 날아오는 미사일들, 날아오는 로켓포까지 아마
식별, 탐지가 가능할 테고 그걸 기반으로 요격 미사일을 날려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희생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천공2인데 이번에 뭐 UAE라든지 사우디 이런 국가들 돈 많은 유전 보유 국가들 기름 국가들 있죠. 이런 국가들이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천공2에 매료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워낙에 미사일을 잘 막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사일 기술이 결국에는 로켓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의 어떤 궤도까지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 중대형급 위성 개발 기술력을 갖춘 카이는 한화의 우주사업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된다. 카이가 본체 개발을 주관한 다목적 실용위성 7호. 자, 카이가 2018년에 뭐 한화에게는 아픈 기억일지도 모르겠지만 2018년에 5.99%를 매각을 했죠. 뭐 2만 원 후반대에서 4만 원 뭐 중반대 정도 하던 주식을 매각을 했다가 지금 거의 뭐 5배 이상이 오른 상태에서 다시 4.99%를 인수를 하고 하나 시스템이 0.85%였나요? 네, 0.85%를 이렇게 인수를 하는데 이게 뭐 아픈 기억일지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전략적인 선택일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카이는 한화 우주 사업의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된다. 한화는 발사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위성 제조, 한화 시스템, 서트랙 I라는 회사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위성 영상 판매, SIIS의 우주 사업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다. 지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수직 계열화에 몰빵을 하고 있죠. 지금 로보트, 뭐 전기차, 우주선, 태양광, 스타링크 그리고 이제는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있죠. 반도체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이렇게 수직적으로 수평 계열화는 거의 뭐 완성을 했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직적으로 쫙 그냥 계열화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한화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다양한 첨단 사업들, 미래 산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이 섰던 거겠죠. 자, 여기에 카이의 중대형급 위성 개발 기술력이 더해진다면 우주 수송부터 위성체 제작, 위성 서비스로 이어지는 전 우주 사업 밸류체인을 국내 민간 기업 중 최초로 확보할 수 있다. 카이는 우주 산업 중에서도 위성 산업 중에서도 중대형급 위성 개발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혹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의 위성 분야에서 중대형급 어떤 위성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겠죠. 그래서 위성체 제작, 위성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성 서비스라고 하면은 여기 뭐 위성 영상 판매죠. 우주 궤도에서 찍은 지구의 어떤 영상들을 인공위성들이 찍은 영상들을 판매하는 이런 게 위성 서비스겠죠. 스트리밍을 하고 셀링을 하는 이렇게 이어지면 전 우주 사업 밸류체인까지 이제 마스터 플랜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된다면 국내 민간 기업 중에는 최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답니다. 미국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우주 기업들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로 빠르게 성장해 글로벌 우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하면 일론 머스크죠. 뭐 생각나는 대로 바로 그냥 일론 머스크만의 사고방식이 또 있죠. 뭐 장원영식 사고 뭐 이런 것처럼 일론 머스크식 근본을 꿰뚫는 제1 사고방식, 유명한 사고방식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직감에도 살짝 의존을 하시는 것 같고 워낙에 이론적으로 탄탄한 분이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의사결정이라고 하면은 뭐 대표 한 사람의 어떤 생각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회사 시스템이 신속하게 뭔가 의사결정을 하면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 과감한 투자는 기술력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 혹은 뭐 추가적인 어떤 사모, 공모, 펀딩으로 돈을 조달해 올 수 있고 그로 인해 기술에 또 바로바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해서 이런 식으로 주도가 아니라 거의 뭐 선도라고 봐야 되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우주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주산업의 중심축이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동하는 뉴스페이스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에서 민간으로 옛날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서 거의 뭐 전적으로 로켓을 만들고 위성을 쏘아 올리고 위성을 만들고 사람을 실어 보내고 뭐 무인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의사결정까지 다 국가 주도로 했지만 지금은 민간으로 이동하는 뉴스페이스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구조적 전환을 이끌 한국형 스페이스X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이 한국형 스페이스X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호응하기 위해 나타난 기업들이 지금 카이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시스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공기업에 가까운 카이의 지배구조가 민간 우주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카이 같은 경우는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이기 때문에 뭔가 한국이 맨 앞에 붙으니까 뭔가 국가 주도로 이때까지 이끌어왔던 그런 회사 같죠. 그런데 또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어떤 구조인지 자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우주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 우주 시대와 우주 산업은 장기적인 투자와 전략이 필요한 분야지만 카이는 정권 교체마다 사정이 바뀌며 경영 연속성과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누가 보기에도 민간 회사임이 분명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연속성, 자율성, 연속성 같은 경우에는 sustainability, 지속성, 지속 가능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시작한 프로젝트를 쭉 이어가면은 뭔가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 파생되는 어떤 효과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뀌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 연속성 그것에서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거고 이것들이 불안정해지는 거고 자율성까지 제한된다는 거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우주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카이 민영화와 한화 인수 명분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자, 뭐 영화에서도 나오죠.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화가 이렇게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에도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사장이 바뀌고 뭔가 불안정함을 보였던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화와의 어떤 시너지를 점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을 내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한화는 2015년 항공엔진과 우주사업이 주력인 삼성 테크윈, 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이 삼성 테크윈이었군요. 삼성 옛날에 무슨 방산 쪽으로 사업하는 탈레스 이런 회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무튼 삼성 테크윈과 전자통신 방산업체 삼성 탈레스 탈레스가 전자통신 방산업체군요. 네, 현재 한화 시스템이 삼성 탈레스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를 인수하며 우주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삼성에서 이렇게 기본기를 다져놓고 한화에서
테크윈을 인수해서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고, 탈레스를 인수해서 하나 시스템이 되고, 결국에는 우주 사업으로 가기 위한 것은 방산이 시작이었다라고 저희가 뭐 거의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죠. 카이가 하나 우주 사업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카이가 마지막 퍼즐이라면 하나는 아시아의 스페이스X가 될 수 있다라고 기자분께서 적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우주 사업은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자금력과 지속성이 핵심이라며 카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교체되는 구조여서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우주 사업 아무나 할 수 없죠.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도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입니다. 미국에서 국가 주도로 했기 때문에 달에 갈 수 있었고, 어떻게 우주 궤도를 벗어날 수 있었고, 지구 궤도를 벗어날 수 있었고, 천체 물리학이라는 어떤 학문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스케일의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자금력과 지속성이 없으면 우주 사업은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되죠. 그리고 기술 확보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 미래 첨단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저떻게 뭐 지지고 볶든 합치고 빼고 이것저것 계속 활용을 하고 융합을 하고 하다 보면 지속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금력과 지속성이 핵심인데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하나는 이게 된다. 우주 산업도 그렇지만 삼성이 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도 보면은 돈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반도체 사업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삼성 테크윈과 탈레스가 하나로 인수가 되고 이렇게 뭔가 바톤 터치가 된 걸 보면 돈이 되는 자금력이 되는 회사들끼리 자금력이 필요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과 한화가 상당한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영화를 통해 한화와의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면 우주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냥 테슬라가 전기차로 시작해서 지금의 펠컨 9 그리고 스타쉽까지 어떻게 뻗쳐나가고 어떻게 뻗어나갔는지를 보면 민영화를 통해 어떤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어떻게 시너지가 극대화되는지 그냥 기업의 구조, 국가와 기업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저희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시죠. 네, 오늘 시너지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